일단 2부에는 케이스 먼저 살펴보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환자인데 췌장암 환자입니다. 2018년 4월에 이제 진단 수술을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12월 초 병원에 갔더니 아마 삼성에서 수술 후에 케모 다 하고 난 뒤에 팔로업 중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계속 CA99이 40에서 58로 증가하니까 두 달 뒤에 봅시다. 그 이유가 이제 뉘앙스가 케모테라피 준비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우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이 환우가 좀 지혜로운 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오히려 한 5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개인 면담을 요청해서 선생님 따라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 게 그야말로 케톤 다이어트. 일단은 이제 포도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보통 한 0.6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게 케톤 다이어트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다이어트만 하니까 46.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뭐 7월 달에 어떻게 또 수술한다 그래서 조금 식이요법 못 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8월 정도부터서 오프라벨 드럭을 사용했습니다. 대사치를 이제 약물을 식이요법은 이제 계속 탄수화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저탄수화물하고 일반 식이로 돌렸는데 그러자 24, 19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 11월, 11일 1년 동안에 뭐 그러면 거의 관해죠, 그죠? 관해인데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조금 먹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판크나텍토미를 해서 그런지 혈당 조절이 조그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공복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베리그를 다 했는데 그래도 10kg 떨어지길래 한 달 동안 좀 쉬자 그래서 약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메벤다졸도 줄이고 대세약물도 좀 줄이고 어차피 약물 사이드 보통 4, 5개월 먹었으니까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검사했어요. 1월 달에 24로 올랐다가 2월 3일에 33.9 딱 올라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탄수화물 확 줄이고 어제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키사이클린을 반씩 먹다가 이제 도키사이클린은 항생제지만 저는 항생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대사약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약물이랑 내추럴 서브스탄스 차이가 뭡니까? 포텐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루틴으로 도키사이클을 2분의 1만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항생 효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아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돼서 하나를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반할차로 2번을 줬거든요. 이 이유는 대사약물로 저는 생각해서 대사방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물론 하루 하나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변경해서 지스트로맥스를 하나를 줬어요. 이거는 좀 빨리 공격적으로 사용하자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던 대로 이제 이분은 원래 저는 이제 다이아빅스를 처음 사용하는데 이분은 제가 특성을 아니까 메포민을 500mg BID로 사용하고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역시 BID 이분은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요마가 있어가지고 생리때가 된 블리딩이 너무 심해서 대신에 아스피린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공격적으로 사용한다고 세레폭신을 썼어요. 제가 어쨌든 아피다몰은 4분의 3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바스타틴 당연히 2분의 1로 해서 20mg 썼는데 상황 봐서 탄수화물을 완전 끊고 지방을 먹게 된다면 뭐 1T BID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플렉시빌리티로 해서 지방을 많이 차단시켜야 되니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데놀도 바로 1T BID 그래봤자 20mg이라서 괜찮습니다. 간혹 인데놀 들어가면은 하트레이트가 툭툭 떨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 날트렉스도 사용하고 우리가 내추럴 서브스탄스 다 사용하고요. 자, 메벤다졸 이 환자는 아까 수치가 충분히 들어간 뒤에 메벤다졸을 BID 100mg BID로 써야 하루 한 번만 썼었어요. 이유가 원래 백혈구 수치가
6천, 7천이 유지되는 사람인데 5천, 4천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한 3, 4개월 쓰니까. 그래서 이제 완티마 정했다가 그래도 한 2주 동안은 맥힘맘하게 써보자 싶어서 비아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는 또 지수로에서 일주일 대신에 도시를 일주일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저녁에 도시를 한 번 더 써버리든지, 뭐, 그거는 그때의 저희 이제 판단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2주 뒤에, CA99을 해보려고 그래요. 2주 뒤에. 그래서 더 올라가는 상황인지, 내려오는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대사 치료 환자는 평생 온고잉이에요. 평생. 자, 나중에 이제 저거 할 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아마 이런 환자가 대사치료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팔로업 중에 재발해서 치마 마카만 올라가는데 암은 CT로 찾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가 팔로업 할 수 있는 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다행히 뭐 나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조절할 줄 아니까 이번에는 내가 환자한테 어차피 심리 치료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잘 올라갔다. 당신이 나중에 사회 가면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2주 바짝 해보고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이렇게 바꾸면 되고 저렇게 바꾸면 되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티칭을 해주고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 컨트롤을 해주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삼성병원 레슨트 검사 결과고요.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절 몰랐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헤파토마가 10몇 cm, 12.7cm로 있고 베이잘 령 쪽에 멀티플 메타스타시스 돼가지고 왔는데 일단 간 쪽에 너무 크니까 간을 수술하고 이제 그 전에 아마 자기 친구가 날 찾아가봐라, 홍수진이 찾아가봐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다가 자기 후배가 똑같이 날 추천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믿고 왔습니다. 그러고 개업하던 병원 다 정리하고 월세주고 저한테 처음 올 때는 이제 뭐 저는 우리 뻔하죠. 뭐 1년 이상 생존하기 힘드니까 간암이 너무 몇 타 됐는데 1년 이상 삽니까? 이제 그쪽 통계죠. 표준 의학 통계죠. 뭐 케모 하면은 뭐 1년 이상 못 사니까. 근데 반신반의하고 동생이 또 방사선과 전문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내추럴해서 저한테 교육받고 또 의사니까 바로 내 진료실 앞에 있는 병실을 배치시켜서 수시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동영상 좀 갖고 공부시키고 일단 의사지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뭐 기능학 공부하던 선생님도 아니고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진료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해갖고 아이스케이크를 워낙 좋아해갖고 냉장고에 싹 넣고 있었대요. 그리고 키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몸무게는 80kg가 넘었고 수술 전에. 근데 이제 수술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리브가 간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암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내가 회복돼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이분의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감마 GDP가 뭐 평생 높았어요. 그리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있었고, 이분은 알파 페토 프로테인은 걱정되니까 계속 체크해봤대요. 근데 노말이었어.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죠. 피부과를 안 해봤고 소노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친구 병원에 갔다가 소노 하니까 간에 이따만 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알파 페토 프로테인 말고 피부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많이 넘었대요. 자, 어쨌든 감마 GDP가 좀 와서 하는데 460, GOT GPT 뭐 당연히 93, 102, 또 뭐 395, 뭐 그렇습니다. 5월달에 했던,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셀 내에 만약 항산화제, 해도 면역력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한 달, 두 달 계속 줬습니다. 어차피 감마 GTP는 제 생각에는 그분의 그 팻에 있던 케미칼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밖에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스토리를 해봐도. 그래서 이제 간이 막
지금 뭐 4분의 1밖에 안 남는 감이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막 줬더니, 그리고 또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 또 당뇨도 있어요. 참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남선수들도 참 창피하시겠지만, 저혈당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딱 내가 룸에서 응급 콜 와서 딱 뛰어가는데 가보니까, 저혈당이더라고. 그걸 이제 약물 사이드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다. 저혈당입니다. 빨리 사탕 하나 드세요.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자, 어쨌든 그랬더니 5월달에 이제 우리가 4월날 5월달에 왔었죠. 그때 다시 CT 펄라고 하니까 슬라이트리 인크리즈든 거죠. 렁이 메타데이트 됐던 게 좀 더 커지고 당연합니다. 글루타치온을 저도 이제 캔서 세일을 봤더니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쭉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어떤 캔서가 사용하고 어떤 캔서가 사용하고 이건 없어. 그래서 일단은 글루타치온은 캔서 세일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사치료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 환자는 제가 글루타치온 풀어 다 드렸습니다. 일단 차려야 되니까 또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마 GT가 439 안 떨어집니다. 절대. 6월달 CT에서도 오히려 보스렁에 있던 메타스타틱 노즐은 사이즈가 증가하죠. 그래서 6월달까지도 계속 뭐 증가합니다. 피부과가 3,571로 저어제 GT, 감마 GT도 341 안 떨어져요. 6월달에도 감마 GT 401. 그래서 이제 케모를 좀 미루자 그러는데 렁 쪽에 메타가 있으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넥사발을 처방했어요. 근데 넥사발 일주일 먹더니 그냥 난리 났어요. 온몸에 스티븐 존슨 올 것 같더라고요. 중단시키고. 물론 동생이 또 의사니까 왜 넥사발 안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분이 그때 이제 완전히 저한테 절대 복종하기로 했죠. 내 승인시킨 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넥사발 복용을 중단시키고 그때까지 뭐 감마 GT 340입니다. GOT, GBT 91, 71 계속 안 떨어져요. 이 문제 해결을 않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8월 달부터서 이제 좀 간의 볼륨도 다 차지하고 다 회복돼서 이제 대사량을 줬죠. 제가 한 프로토콜 다 줘서 했는데 8월 14일 날 보내온 카톡에 감기는 OTPT는 8개월 만에 증상으로 되찾습니다. 8개월 만에. 그리고 감마 GT도 174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이제 용기를 줘야 되니까 암도급 자들 되게 열심히 하자. 이제 이분이 가장 안 되는 게 식이요법이었어요. 사실은 당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무진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당뇨라서 케톤 다이어트는 하지 못하고 저당 지수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의사니까 커뮤니케이션 되기 시작하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약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대설약물을 구하려니까 의사도 힘들어요. 약 구하기가.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날짜가 8월 14일이니까 8월 15일부터 이제 대설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주사 2차 받았다는 거는 이분이 사실은 NK 세포를 맞췄으면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실험하는 게 연구하는 병원에서 NK 주사를 맞춰주지 않았고 이왕이면 NK 세 맞을 때 우리 PD-L1 이리비타인 옵티보를 좀 맞아라. 대사 치료하면서 그 옵티보가 또 상당히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파토마에 뭐 옵티보 잘 안 주는데 어쨌든 간에 렁 메타가 돼 있으니까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감마 GT는 65까지 떨어지죠. 그죠? 지그짓고 CT의 메타된 노즐 크기도 전반적으로 감소 소견. 그러니까 사실은 옵티보나 다른 거 하나만 하더라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사치료를 함께 받쳐주면 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8월 15일부터 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피부과가 8,000이었어요.
근데 9월 달에 3,200, 10월 달에 276. 피부과 수치가 툭툭툭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함께 치료를 하면. 그래서 이제 11월 25일 날 피부과가 44로 정상에 나오고 CT상 전이결절도 제일 큰 게 9.6mm 1cm죠, 그죠? 1cm 됐는데 거의 흔적만 남고 작은 결절들은 CT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 남아는 있었어요. 남아 있었고 1월 달에 1월 16일 날에 거의 이제 이분이 심심하니까 요양병원에서 단식을 일주일 하면서요. 자기 병원을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비타민 주사는 끊었고 좀 힘들기도 하고 감기능도 나아지고 피부과 투어는 35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감기능이 다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CT 소견을 동생이 방사선과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빠의 폐 사진을 봤더니 그 나머지 남아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좌앞에 있던 3mm 정도의 백열절이 크기도 작아지고 희미한 정도 흔적, 요만하게 있던 게 마지막 남았던 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CT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배에 남아있던 타인야했던 객줄들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거의 완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이제 아주 좋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완치를 보니까 대사치료만 해도 대단히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분은 이제 옵티보 간격을 늘리고 있거든요. 엔케이션을 3번 맞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대사치료와 우리 기존 현대과학적 치료를 함께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로 시작했던 한 8명 중에 제가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그분들이 결과가 좋은 사람과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을 분석해보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조절 안 된 사람은 결과가 확 좋지는 않아요. 근데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확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식이요법 잘하고 잘 따르는 사람은 정말 결과들이 좋아요. 자, 이제 이분은 참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제 유방암이 간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5년 유방암 3기로 됐다가 2017년에 흉추골반 간이 이제 다발성으로 뭐 도세탁셀, 프로젝트, 허쉐팅, 15회 투여 간전이 간해되었다가 이렇게 했지만 2019년 6월에 다시 재발해요. 그때부터 제넥소를 투여했는데 투여 도중에 8월 7일 CT에서 다시 커졌대요. 그러면 이제 제넥소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달 뒤에 봅시다. 그러고 일단 제넥소를 투여하고 제 유튜브를 보고 치료해달라고 왔던 분인데 고집이 너무 세갖고 제가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런데 10월 CT에서 큰 거는 줄어들고 작은 건 없어지고 이런 또 결과를 보여요. 그러니까 안 듣던 항암제가 대사치료가 딱 들어가니까 듣기 시작해요. 그대로 이제 문제는 그대로 다 들을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차트를 좀 열심히 씁니다. 이번 차트의 PI 부분을 프로그레션에다 쓰면은 다음 보면 몰라서 계속 PI에다가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복사하면 되니까 저는 PI를 프로그레스 노트처럼 써요. 그래서 병원이 시사받으면 내 차트 보면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차트를 잘 쓰는 것은 처음 봤다고 늘 다른 목적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CT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그멘트 4에 메타시스 있는데 크기는 감소됐다. 이전에 언급되었던 미들 헤파틱 베인에 인접된 메타시스 생긴 노드는 크기의 감소로 인하여 검일 영상에서는 토토라이크 로 덴시티로 보인다. 즉 안 보이던 게 안 듣던 항암제가 듣기 시작해요. 표적 치료든 뭐든. 이게 아마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했는데 제 휴대폰에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그때 제가 성의 없이 찍어갖고 요 옆에 날짜를 안 찍어갖고 모르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그러면서 1월 9일날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옅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약간 또 퍼져나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분들도 좀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리버 세그멘트 4 메타 지난 CT와 비교할 때 마진이 포지해졌다. 이레귤라해진 거. 잘 안 보이 희미해지는 거죠. 이 마진이 희미해지는 게 지금 사라지는 과정인지 잘 듣던 항암제가 안 듣기 시작한 건지 애매해요. 판단이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업력을 볼 때는 좀 희미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이제 엎드게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또 다른 로우 덴시티 리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줄 따라서 제공기 병원에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 있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 처방이 가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약 처방을 일주일마다 보면서 좀 조절하고 넣었다 빼줬다 이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안 돼서 야 병원 옮겨라 그랬더니 옮겨오겠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임상약은 되도록 환자들 못하게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시판된 임상약을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시판됐으니까 현이 어느 정도 입증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바꾸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대사약 조절해야 되니까 제발 빨리 와라 그랬는데 이제 경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도 아실 텐데 제가 요 전문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이게 암대사 카페에 있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환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왔는데 뭐 췌장암이 온 전신에 메타되어 있는 건데 제가 왔길래 제가 그냥 앉아 있지도 못해요. 통증 때문에 식사는 거의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끝낼 것인가? 우리 부부 인연이 중요하고 부모 자식 인연이 중요하니까 너무 치료하겠다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호스피스 기관에 가서 통증도 없애고 제대로 정리를 하자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 암대사 카페 보면은 아까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아시다시피 많은 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만 보고 있어요. 숲을 못 보니까. 선생님들 하셔야 될 게 숲을 가르쳐드리고 컨트롤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냈는데 그래도 아저씨 신랑이 미련이 남아서 이제 몇 가지 있는 걸 계속 먹었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독시하고 몇 개를 처방을 해 주셨어요. 저는 처방 안 해줬거든. 호스피스 하라고. 그런데 췌장에 있는 종양이 줄었다고 담당이도 뭘 줬었냐고. 제가 요 올라온 거 내한테 왔던 사람이더라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호스피스도 함께 하지만 몇 가지 대사약제를 주면 삶의 기간은 틀림없이 연장됩니다. 환자한테 도움을 줘요. 이거는 봐주긴 봐줘야 되겠다고 저한테 한 깨우침을 주는 환자인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통증도 좋아지고 암도 많이 줄었는데 뉴모소락스 기흉으로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당연히 능 메타되니까 빵꾸 났을 거고 기흉이 이제 기흉을 이길 정도의 체력이나 그런 게 안 되니까 그걸로 사망하는 거죠.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기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많은 환자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대사치료는 기본적으로 해주면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진료잖아요. 그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서 마음을 좀 바꿔갖고, 좀 이왕이면은 내가 하는 주 메인 프로토콜 말고 간단한 프로토콜도 해주면 좋겠다는 게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로토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도 폴폭스 저용량하고 이제 2DG DC에 있는데 이건 화학물질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제조가 좋아갖고 화학약품을 구했어요. 탄수화물, 이게 탄수화물 제거하는 거거든요. 차단시키는 지금 약으로 인증된 건 아니고 화학약품이에요. 그걸 구해서 함께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EGCG, 레스베라트로 먹고 있고 메벤다졸, 시메티딘, 뭐 스타틴, 독시 다 처방받아줬고 그래서 이걸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더라고.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환자들. 비록 내가 대사치료를 하고 암 환자는 아니더라도 요거 하면은 좀 의사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환자들이 착각하는 게 기본 영양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아마 선생님들한테 오면 또 선생님들이 점검해야 될 게 영양소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다들 먹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딱 보셔야 될 게 철분하고 구리가 드러내는 거 봐야 돼요.
헤모글로빈 레벨은 아니미아인데 페리틴 측정해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철분 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채식 위주로 합니다. 채식에는 구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구리는 뭐에 사용됩니까? 신생혈관 행성, 엔지오게네시스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또 포스트 메노포즈, 폐경기 여성한테는 또 구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구하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조합이 이제 판토막으로 마그네슘이죠, 그죠? 다이아톱체르인인데 이 다 합치면 셀레늄은 한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그리고 징크도 한 50대고요. 나머지 망간, 크롬, 여기서 크롬이 또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트로 해서 꼭 드시게 하고, 요 두 개는 일반 의약품이니까 그냥 처방하시면 되고,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판매하시든지 사먹으나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사고 환자고 걱정되는 게 이렇게 많은 걸 먹어도 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가져온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줘가지고 뭐 당연히 임팍션이죠. 세르벌 임팍션. 19가지 약이에요. 약 그냥 케미칼. 이런 걸 먹고 우리 뭐 19개, 20개, 뭐 15개 보통이에요. 우리 요양병원 오시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안 보고 너무 힘들어 잠드실 때니까 요양병원에 그럼 약을 차곡차곡 뺍니다. 차곡차곡 빼는데 이렇게들 처방해주고 잘 견디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항암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오래 먹이는 데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의사들이니까 부작용을 체크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을 보여드리고 아마 책에 있죠. 그죠? 대사약물 치료해가지고 보면 요만큼이 약물이죠. 요만큼이 약물이고 이만큼인 내추럴 서브스탄스 허브죠. 허브. 아여버다컴에서 구매해서 환자들이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약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걸 살펴볼게요. 자, 도시사클 우리가 보신 바대로 항생제입니다. 그죠? 항생제인데 항암작용이 있는 거고. 자, 메트포민은 250, 500,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100mg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 억제하는 거고, 디피리다마라고 아스피린이 같이 들어있는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 아스피린, 저는 로바스타틴을 사용하는데 20mg짜리 사용하는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뺐다 다른 아토바스타틴도 사용할 수 있겠고, 지금은 에토돌락을 해놨지만 에토돌락하고 콕스2 이니비타인 셀레콕시볼 두 개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에토돌락도 간혹 사이드가 많아서 또 셀레콕시볼 쓰면 되겠고, 프라파로놀롤, 정나트렉션, 또 콜킨 아까 봤죠, 나이아신까지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주로 사용되는 거는 요 위에 것들이죠. 위에 것들. 나중에 저거 가르쳐 드릴게요. 다 프로토콜 뒤에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들, 임팍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를 다 먹어도 사이드 별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환자들이 사이드가 많이 나타나는지, 여기를 이제 캡슐을 열어보면 하얀색 알약이 아스피린 25mg입니다. 아스피린 25mg이고, 노란 게 이게 이제 디피리다몰 그래듈이에요. 이게 200mg이에요. 이제 이게 주된 부작용이 두통과 구역질이거든요. 두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틴으로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먹으라 그러기도 하고 아스피린을 빼기도 합니다. 그 상황은 이제 환자에 따라 다르니까 선생님들 감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일단은 절반만 먹게 합니다. 디피리다몰을.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대충 톡톡 틀어 먹으라 그러는데 두통이 생기면 좀 더 틀어서 먹고, 약간 있는 거는 괜찮다. 보통 2, 3일 지나면 그 정도는 또 통증이 적응이 돼서 사라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약물에 대한 겁을 내면, 우리 알코올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술 못 먹다가 못 먹는 사람이 술 자주 먹으면 술 많이 먹잖아. 왜 그렇습니까? 사이토크론 P450 알코올 분해 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약물도 보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점차 증가돼서 점차 괜찮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나중에 잘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영양과 해독제를 함께 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환자들한테 꼭 해서 저는 그렇다고 처방적으로 돼 있어서 2분의 1로 처방하면 처방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처방해줘서 환자가 직접 컨트롤하게, 환자가 직접 빼서 먹게 그렇게 티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간혹가다 올 수 있는 게 멜레나죠.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멜레나.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가지고 혈액 세파이터 맞고 왔는데 요거 꼭 환자들한테 설명해주고, 혹시나 그렇고 아스피린이 의외로 부작용 많아요. 특히 이제 GI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 GI 쪽으로. 그리고 이제 했을 때 환자들한테 꼭 해야 되는 게, 멍이 많이 든다 그러면 꼭 아스피린 빼고 드세요. 나도 모르게 멍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아스피린 빼고 드시라고 이야기해주고, 디필다몬만은 먹어서는 멍은 잘 안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효과는 디필다몬이고, 또 아스피린은 또 아스피린대로 이제 항암 작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겁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는 마치 눈이 금방 시력이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 의사들이 들으면 조금 가소롭기도 하죠, 그죠? 약물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이 맥클로랜도 의사가 아니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용이나 로라타린을 먹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제가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류마토이드 아르서라이티스 오게 약 처방 어떻게 합니까? 200mg BID로 1년 내내 먹입니다 그러더라고. 그죠? 맞죠? 그죠? 맞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의사들은 약 전문가니까 완전히 설명을 해주고, 저는 100mg BID로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도 구역질이 심해서 절반만 사용합니다. 2분의 1만. 그래서 2분의 1 쓰다가 나중에 하나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암대상 카페에 또 뭐 모르는 우리 환자들이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약 먹자마자 일주일 먹고 제 시력이 취침해져요 이래요. 그것도 반알만 먹고, 그럼 먹지 마라 그냥. 그게 노세보 이펙트잖아요. 실제로 눈이 심심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고. 근데 일주일 반알 먹고선 도대체 양리학적으로 안 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 온다 그러면 와요. 반대가 플라세보 이펙트잖아요.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나 이제 그러면은 눈이 침침해지거나 등등등 장애 증상이 오면 이야기하면 끊으면 되니까, 또 다른 걸로 대체해주면 되니까. 자, 문제는 또 이어 저용량 날트렉손. 그래서 이제 콘트라브라는 게 날트렉손 8mg에 부프로피온 염산량이 90mg 들어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절반을 줬더니, 구역질이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시킵니다. 약 같은 게 사서 직접 잘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절반 자르고 3분의 1을 날리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3mg 정도 먹게 되니까, 또 이제 부프로피온 염산량이 안티 엔자이티 들어보니까 더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구역질을 해요. 그리고 주된 저녁에, 저는 아침에 처방을 하고 별 사이드가 없으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와서 수면 장애가 없으면 계속 저녁에 먹게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계속 함께 먹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들어가면 톨라이크 리셉터, 이렇게 저용량 날트록손만 사용할 때는 다른 목적을 했지만, 또 대사치료적인 면에서는 함께 커버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침에 주로 잘 먹입니다. 톨라이크 리셉터 포하고 나인을 억제시키려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는 하도, 예전에는 구역질 한 적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근데 너무 심해서 다른 약이랑 함께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구역질 일으키는 약들이랑 디스펩시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 이 병원에서. 그래서 또 우리 25mg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놈을 8등분 하면 3.16mg라서 8등분해서 드세요 했더니, 우리 약사 선생님이 8등분 죽어도 못하겠대. 그럼 6등분 하고, 6등분 하되 작은 놈은 그대로 주고 큰 놈은 기둥이 좀 날리면 4mg 밑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줄 때도 하나를 맞춰가고 본인이 직접 하게 하십시오. 처방 내기가 참 거심이 하거든요. 약사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면 약국에 준비시켜 놓고 미리 좀 자기들이 준비시켜 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사하고 상의해서. 근데 환자분들이 자기가 먹는 거라야 좀 정성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요걸 잘해서 8등분 잘해서 먹어요.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아주 정성스럽게 8등분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NCID가 좀 암을 직접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기존의 NCID는 사용할 수 있고요. 이부브루펜이나 어떤. 근데 얘는 디스펩시아가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먹일 게 아니고 길게 먹어야 뭐 3주, 4주 먹일 거라 오히려 콕스 이니비터를 하면은 CVD 쪽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 2주, 3주 먹어서는 CVD 문제 일으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셀레콕시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사용하고. 이게 이제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도 있죠. 인플라멘 가르쳐주고 보타니컬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강황이랑 생강 이런 녹차 같은 것도 같은 효과가 있고 이들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게 강황, 진저, 미클 시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약들이 사이드 없으면 좋은데 이제 사이드가 있거나 양장에 또 약을 체인지가 필요하거나 할 때, 메벤다돈 대신에 콜킨을 사용하고요. 요 이제 이미프라민, 아밀로라이드, 로라타딘은 이제 마크로피노사이스토시스도 억제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작용이 많아서 아마 로라타딘 앤드 캔서라고 치면은 많은 구원에 엄청나게 많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크로피노사이트 억제하기 위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못 쓰면 저 같은 로라타딘을 아침에 주고 저녁에는 이미프라민을 준다든지 이미프라민은 우리가 우울제로 많이 사용하는 약이니까 큰 문제 없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대체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메티딘은 TH1을 좀 활발시켜가지고 우리 예전부터 사마귀 치료에도 많이 써왔잖아요. 그죠? 보통 캔서 환자들 TH1 사이토톡식 이펙트, T리포사이트 기능이 많이 억제되었으니까 그걸 활발해주는 게 시메티딘이거든요. 또 시메티딘은 수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해주면 사이트러스 팩틴과 함께 우리 보통 수술할 때 암세포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인책에는 보면 아스피린을 주로 이야기해놨거든요. 근데 또 아스피린은 또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고지를 좀 쓰고 이어서 시메티딘이나 요거 써주면 또 암세포가 도망가는 거에 뭐 한 70% 정도는 50에서 70% 막지 않을까. 다 논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환자들이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를 안 찾아온다는 게 문제죠. 시메티딘이나 사이트러스 팩틴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인자영양학과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독이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약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페이지 1을 거쳐서 페이지 2를 거쳐서 배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사의 핵심은 간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간 물질이 우리 몸에 나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 프로그램에 실리마린이 꼭 들어가요. 밀크 시설이죠. 실리마린이 페이지 1을 억제시키고 페이지 2를 업시켜요. 그래서 저는 저용량으로 합니다만 이 실리마린이 또 시메티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메티딘은 페이지 1을 억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약물 대사를 1단계를 방해한다는 뜻은 좀 더 많이 약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페이지 2를 업하면 중간 물질을 빨리 빼내기 때문에 약의 독성 성분을 빨리 빼주는 이게 해독이잖아요. 해독. 이런 해독 치료를 함께 하니까 환자들한테 꼭 함께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자한테 설명할 때 이겁니다라고 하다. 채식 위주의 케토젠 다이어트. 그 다음에 영양치료, 해독치료를 꼭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비록 약의 형태로 먹지만 당신이 복용하는 거는 이거는 영양제니까 개수가 많더라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더 자세히 보면은 췌장 요소는 췌장 요소 치료를 해야 될 사람한테만 또 이야기해 주고요.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소화효 소제를 하루 3번 먹고 비타민 C는 1000mg을 일단 하루 3번 먹게 합니다. 우리가 항산화제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하는데 또 비타민 C가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종량은 그래도 최소한 1g은 하루 3번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씩 지금 하루 2번 먹어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고 있고요. MSM은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은 엄청 많이 복용시키죠. 근데 저는 이제 2g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시키고, 이제 저는 입원이지만 처방이 났다. 실리마린 우르사도 아침, 저녁으로. NS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강, 광항은 아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고기, 내추럴 서브스탄스에 있고요. 그래서 꼭 그 돼지 췌장을 췌장 요소 치료가 돼지 췌장을 동결 건조한 걸 캡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걔가 더 효과적일까요? 얘를 직접 묻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이제 염산에 의해서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생각나죠? 췌장 요소는 염산에 깨지지 않습니다. 또 알칼라이, 바이레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닥터 딜리아쿠사는 필리핀 사람들 췌장 요소 못 써먹죠. 이거 생췌장을 먹여서 근 20년, 40년 동안 또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병은 이걸 좀 깨끗한데 어차피 이제 구중계를 먹잖아요. 메벤다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구중계를 먹기 때문에 어차피 메벤다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마리의 걸 3등분 해서 하루 3번 먹게 하고요. 필요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잘라서 참기름 소스에 그냥 상추를 함께 먹으면은 이 사람 인식이 다른데 우리 간 먹잖아요. 생간. 나는 생간보다 맛 더 좋더라. 먹으니까. 먹기도 수월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먹히고 이제 캡슐은 그냥 못 먹으니까 생간은 이제 캡슐을 자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개나 12개 먹게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자, 그래 바이오시드 LSF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기능의학 제가 임상영양학교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얘가 허브가 한 20개 있는 거거든요. 그 라이포좀에 대해서 잘 흡수되게 했는데 혀 밑에 5방울을 아침 저녁으로 해요. 이유는 얘가 안티박테리알, 안티바이랄, 안티펑갈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기암들 이것저것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생제, 독시사이클을 쓰고 있긴 있는데 그걸 항생제 레벨로는 안 좋으니까 요 3가지를 다 기존 약품으로 하려면 사이드고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내지 3개월은 이게 좀 제법 비싸요. 소비자가가 한 13만 원 하니까 꼭 복용하게 합니다. 그 허브들이 또 다 항암작용이 있어서 혀 밑에 넣어서 5번씩 해서 한 2분 정도 딱 아물고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흡수가 돼서 아이버시를 통해서 퍼지거든요. 그러면 한 뒤에 꿀꺽 삼키게 합니다. 허브 제품인데 요거 좀 소개하고 있고요. 지하 디톡스는 이제 췌장 효소 치료할 때는 좀 디톡스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많은 사람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자, 이제 셀지민 판토막은 하나를 아침에 한 번, 셀지민 판토막은 두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이어트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판매해서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여기 합쳐지면 이제 영양치료가 보충이 되는 거죠.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B와 아주 중요한 미네랄들은 다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요도가 중요해서 11.5mg짜리인가요? 요도를 아침이나 점심이나 아무 때나 한번 요도 자체도 또 항암작용이 있고 비타민 D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3000IU를 매일 먹게 하는데 너무 낮으면 2알 6000IU를 먹다가 이제 비타민 D는 랩 검사를 해봐서 실제로 조절이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제 생들깨 기름을 식사 때마다 5cc씩 먹게 해서 오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를 도와주기도 하고 메벤다조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즙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소를 너무 많이 못 먹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식이가 부족한 분들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채소 녹즙 그냥 마트에 가서 흔하게 있는 거 그때 맛을 내기 위해서 당근을 한다든지 당근 섞는다든지 그건 보링이 좀 해야 되고
만든다고 또 사과나 배를 너무 많이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제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먹을 때 한 200cc 정도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커피 단장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이게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글루타치온 S 트랜스프레이즈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독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약도 평생 먹어야 되고 또 메커니즘이 중요하니까 저는 한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암대사 카페의 일반인들이 보면은 또 이제 밀크 시슬 엉겅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는 암에는 나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적어놨어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야 싶어서 봤더니 잘못됐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마시에 들어있는 리그난 또 콩에 있는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거는 뭡니까? 위크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어디에?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에. 근데 베타에는 오히려 붙으면 좋죠. 그래서 알파 수용체를 두고 위크한 게 달라붙으면 좀 강한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노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달라붙지를 못하죠. 그래서 알파 리셉터에는 안타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베타에는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더구나 그리고 이거 제 환자 선생님들이 꼭 여성 환자들 유방암, 난소암이나 아데노칼시노마 다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바깥에 나가 있는 걸 빼줘야 되잖아요. 특히 에스트로겐 빼줘야 되는 건 뭡니까? 에스트로겐 대사에서 16번을 빨리 대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거의 핵심이 뭡니까? 메칠레이션이잖아요. 아까 그 영양치료에 셀지민하고 다이아토베, 비타민 B가 충분히 들어요. 메칠레이션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빼줘야 되고 몸에 있는 거는 1차적으로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럼 여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화장품. 그 제이 맥클레린도 화장품 사업을 했거든요. 이걸 벌써 알아가지고 천연 화장품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회진을 돌다 보니까 우리 환자가 화장품을 픽기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소이라는 화장품이에요. 아이소이 뭐예요? 그랬더니 천연 화장품이라고. 환자들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품 중에서 발라서 금방 효과 있는 거는 피부 너무 반질반질해져서 다 에스트로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게도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밀크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티 에스테오 클래식 액티비티에 갖고 이제 본메로 위에 골다공증을 막아준다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독소루비신 같은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는 논문도 있고요. 밀크 시설이 캔서의 안티캔서 이펙트 있다는 논문은 워낙에 많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이제 이게 닥터 머레이가 해놨는데 머레이도 기능학이 돼가지고 그 논문 무슨 논문이냐면은 밀크 시설이 아데노칼시노마 즉 여성암, 난소암이랑 유방암에 안 좋다라고 한 그 논문은 셀 레벨에서 일어난 건데 그 효과를 사람 몸에서 보려면 하루에 19만 2,500mg을 먹어야 되는 용량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게 꼭 뭐와 비슷합니까? 요오드 포비아, 아이오다인 포비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제이메클린도 뭐 사실은 임상 머리 치료사긴 하지만 이런 자세한까지는 모르고 이제 뜨거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다 따와가지고 밀크 시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의 할 역할이 즉 기능학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의 할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좋은 걸 못하게 하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이제 저는 아주 저용량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 즉 금기가 되는 약은 DUR에 뜨겠죠, 그죠? 이제 DUR에 뜨지 않지만 워낙에 많은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드러그 인터랙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용량 요법으로 해서 서서히 3주, 4주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요 주롱만 항암전달 못하게 했는데 환자들 너무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셋업이 되더라도 항암을 하러 가면 물론 또 표적치료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죠? 제가 말하는 항암은 케모테라피, 고식지, 클래식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표적치료는 또 액션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서 맞게 뭐 함께 해도 되고 끊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별로 다르게 하시고 이제 고식적인 시스폴라틴, 카보폴라틴, 탁솔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전날 끊고 항암치료 맞아오고 그 뒷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방을 하면서 드럭도 반알 처음에 하나를 줬더니 그냥 구역질 이거도 구역질 뭐 의외로 이렇게 문제도 구역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빼는 게 아스피린 먼저 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타틴 들어가는 부작용 많죠. 마이알지아 또 코끝에 떨어뜨리니까 엄청 피곤해지고 이 스타틴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좀 다르니까 그게 한 거는 반드시 팔로우업해서 하시고 선생님들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일주일씩만 처방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팔로우업. 그리고 외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올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언제 드세요. 하루 2끼 먹는데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뭡니까? 워시아웃. 제가 나중에 이제 잘 적응되고 결과 좋고 그러면 일주일 하루는 쉬세요. 워시아웃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양치료를 계속 해도 되겠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일주일 먼저 하고 이제 3주차 때는 얘가 들어가겠죠. 일주일 먼저 하고 또 일주일 할 수도 있고 3, 4일 하다가 또 3, 4일 후에 같이 하루 2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환자 반응 봐가면서. 그래서 3주 만에 세팅이 끝날 수도 있고 4주 만에 세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용량으로 쭉 가서 3개월 뒤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2주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십시오. GOT, GPT, 감마 GT, 약하고 CBC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케모체가 변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백혈구가 팡팡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제 메벤다졸을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케모테라피에 의한 거라 메벤다졸에 의해서 팍 떨어지는 거는 급작스럽게는 있지 않거든요. 저는 쭉 같이 주는 편입니다. 쭉 같이 주는 편이고 대신에 항암제도 하지 않고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이다. 예를 들어 케모를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언제 전에요? 한 3개월 되세요. 이런 사람은 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팔로우 해가면서 한 3, 4개월 지나면 메벤다졸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백혈구 WBC 수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상황 봐서 넣었다 뺐다 해야 될 거고 아주 좋은 사람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완치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4주 하고 4일 먹고 3일 쉬어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또 나중에 완치되고 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에 따라서 튜머 마크 해가면서 검사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하고는 평생 환자예요. 평생 같이 놀 환자입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 없이 잘 적응하면 3개월 후에 효과 판정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트포민, 그래서 이 환자가 식이요법을 잘 하나, 운동을 잘 하는 꼭 공복 혈관 식후 2시간에 일주일에 2번은 꼭 체크하라 그래서 그거를 기준 잡으면 돼요. 그래서 메포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피다몰을 4분의 3까지 150mg, 150mg. 원래 논문은 옛날 논문은 300mg이거든요. 환자가 두통 신고를 하면 또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시메티딘을 사용하거나 시리마린을 사용하면은 적은 용량에도 두통 묻는 말입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반을 사용하는데도 구역질이 많이 나는 거는 제가 시리마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 효과 같아서 1차를 좀 걔가 막아주는 힘이 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시리마린을 또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다른 데서 시메티딘 먹고 있나도 봐야 될 거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토딘이나 콕스2, 셀레콕십을 번갈아 사용하고 이때는 반드시 아스피린 DC 해야죠. 그죠? 그냥 출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또 아스피린 DC 하고
그렇게 환자가 직접 깨먹게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한,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처방약, 또 아예브닥에서 산약, 또 영양치료 다 합치면 20가지가 넘어요. 22가지인가 23가지 되는데 그 한꺼번에 저 같은 사람은 먹습니다. 한꺼번에 7번, 8번 저는 꾹꾹 삼키거든요. 목구멍이 큰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티칭하기로는 그냥 밥 먹기 시작할 때 영양제 개통을 꿀떡 먹어버리고 식후에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아예브닥급에서 한 허브들 밑에 거 있는 것들은 그때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한 약은 19, 30분 있다 먹으면 쉽게 좀 해결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식의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금액 문제, 뭐 등등등을 해서. 그래서 이제 COC 프로토콜이 요 4가지입니다. 그죠? 독시사이클린 100mg을 하는 이제 저는 아토바스타틴을 안 쓰고 로바스타틴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20내지 40mg 완티 디바이더 1. 메포민을 상황 따라서 해야 되겠죠. 저기 COC 프로토콜은 1000mg 완티와 BID죠. 그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상황 봐서 500mg BID만 해도 운동하니까 잘 내려가요. 즉, 공복 혈당을 70대로 유지하는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만 해서는 1000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독시사이클린, 버거린 같은 게 다 당 대사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더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근데 이제 메베나돌 100mg을 QD 사용하는 BID. 그래서 이게 COC 프로토콜인데 좀 뭔가 아쉽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 버거린 정도는 추가를 하고 우리가 하는 셀지민, 다이아토, 판토마우 정도는 함께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영양치료는 해줘야 되니까 필요하면 뭐 우루사나 시리만 밀크시슬 정도도 처방해도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간단한 COC를 응용해서 해도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모 PD가 COC 인터뷰를 했죠. 저희 병원에도 전화 오는 게 거기 가면 COC 해줘요? 하고 전화가 와요. 미시고 팔딱 드립니다. 그래서 COC는 간단한 거니까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의아해하죠. 그분들은 유튜브만 보고 COC가 단줄 알고 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COC를 기반으로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멜라노마가 왔다, 디피리담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해줘야 되는 게 환자 교육이에요. 근데 몇 시간 교육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유튜브를 보게 하거나 그리고 책을 읽혀야 돼요. 저 책을 1부만 읽어라 그러세요. 2부는 몸이 어려워서 1부를 한 10번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왜 그랬는지, 식이요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책을 꼭 구매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가 책 사지 않았다 그러면 혼냅니다. 저는. 공부 안 한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책을 사서 공부하게끔 만들고 그게 환자를 오래 끌고 가고 환자한테 도움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비타민C 정맥 주사 주 3회 꼭 마치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CT 촬영하면은 당대사 몇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뭐 전체적으로 그냥 약을 안 쓰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죠? 고전적 암환인 경우 이렇게 중단하자. 그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표적치료 환자 그러면 해당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요 해사약이 이번에 또 우리 김세인 선생님이 왜 17분의 선생님이 1년 동안 번역에 고치고 수정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진짜 좋아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에너지의학.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들, 우리가 과학, 의학이 모든 걸 다 압니까? 전혀 모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틱 캔서 센터에서는 심리치료만으로도 환자의 치유를 돕고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 대단히 중요한데 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한테 한두 명 알아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최면 치료를 저는 이제 배우고 할 줄도 알기 때문에
주로 제 스승님이신 철기모 스님한테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아주 특히 마음과 암 이야기, 이걸 좀 제대로 환자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녹적 갈면서 하는 그 방법, 명상에 대한 원리와 이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오장육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 환경 중에 마음이라는 환경, 제인 맥클런 이분이 딱 철저하고, 뭐, 속된 말로 제가 환자들한테 잘 쓰는 용어로 이야기할게요. 지 몸에는 나쁜 성격이에요. 몸을 스트레스하는 성격. 환자들한테 그래, 몸에는 당신 성격이 몸에 나쁘잖아.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 쓰냐면은, 저는 착하고요, 남한테 욕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착하다고 말 들었고, 그런 환자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한테 예쁘지 한 게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이 그러냐 그러면은, 좀 듣고 있다가 이제 한 거다. 남한테 싫다는 말 할 줄 알아야 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통증도 많이 오고 암도 가장 많이 걸려요. 이 말씀 꼭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제인 맥클런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격 때문에 나올 수 있었죠, 또. 이런 합니다.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제가 환자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플라시보라는 약입니다. 그러면 씩 웃어요. 그 정의가 잘못됐어요. 위약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고요. 그 약쟁이들이 만드는 말이고요. 당신이 낳고자 하는 그 신념, 당신이 낳고자 하는 그 가치,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주고, 당신 몸이 스스로 낳고자 하는 그 약이 플라시보 약이다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책 사서 제발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옆에서 부인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꼭 읽어라 하면서 해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 먹는다고 대사약물이 결코 당신을 완치시키지 않는다. 당신이 꼼짝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면 절대 낫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 혈당 체크해서 네 스스로 아침에 2시간 뒤에 혈당이 70대로 유지하도록 네 스스로 운동하고 식이요법 조절하고, 약이 모자라면 날 찾아와서 약 올려달라고 처방을 하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불친절하다고 성질내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저 말씀 강하게 하지 말고, 저는 월급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개운가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요 말을 꼭 해주시고, 자,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우리 공부법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나왔어요. 제인 맥클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빨리 수술하려고 해요. 좀 시간을 두고 안 죽는데, 안 있어도 안 죽는데, 당장 밥만 한 2끼 안 먹어도 그 암은 더 이상 성장 안 하는데, 왜? 진단 당시에는 대부분의 암들이 포도당으로 의지하고 있거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다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암이 성장을 안 해요. 먹는 거 줄여도.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있거든요. 그냥 아스피린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수술할 때 암세포가 도망가는 걸 막는 방법. 그 이야기 있는데 제가 더 좋은 방법 알거든요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메티딘, 사이트러스, 팩틴, 그걸 교대를 해주는 효과를 하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부디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수술하기 전에 찾아오는 환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여유를 갖고,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앞으로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함께 치유해 갑시다. 결코 세계의 그 3가지 방법, 케모, RT, 수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적당히 가면서 합시다 하고, 그걸 축구 선수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배우기 위해서는 공짜는 뭘 배워야 되니까 제발 공부하십시오. 치유 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이 친구도 체면 치료와 영적 치유도 받았고 명상도 배웠대요. 그죠? 그 다음에 산책을 즐겼고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리덕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침 이슬들의 영롱한 반짝거림, 나뭇잎의 활기찬 초록 향연, 나무와들의 장엄한 가격,
내가 항해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보트 타는 게 취미라서 일어나는 물보라들, 사람들은 왜 아침에 깨어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기뻐하지 않을까? 큰 깨우침이죠. 비록 내가 사기 아니지만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암 치료율이 높아지거든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신이 창조하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녹점 만들 때 명상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생각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게 명상이에요. 생각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게 명상이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하나 말면 되냐.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생각은 내게 아니야. 요거 한마디만 해주고 잘 가르쳐 주시도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게 아니다. 관조해라.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네. 지금 내가 이 생각하고 있어. 이걸 왜 하지? 툭 떨어뜨리는 그것만 가르쳐줘도 그게 명상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은 치유가 되고 이런 신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보통 의학통으로는 영양치료제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읽다가 보니까 20몇 가지를 먹는데 제가 정해준 개수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두 개 차이 날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게 우리 몸이 수분이 뭐 100%입니까? 70%입니까? 90%입니까? 그죠? 나갈 놈을 쉽게 하고 욕을 하니까 몸의 분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는 수분이 역할을 못하거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내 몸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쁜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모습이어야 될까는 뭐 자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상치료. 상상치료는 우리의 뇌는 이제 상상과 예시를 구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워 잘 때 아침 일어나서 온몸에 힘을 빼고 상상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암이 스펀지처럼 싹 녹아서 없어진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매일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장현정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자기 환자 폐암 자기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누구나 봐도 저 할아버지 한 달 살겠나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딱 하나가 마 시끄럽다. 내 딸 시집 가기 전에 나 안 죽는다. 그래서 그 딸이 4년 만인가 뒤에 시집 갔는데 그때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아주 현명했는데 항암 치료 안 하고 경화테라피 안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몸에 내가 소화를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음식 먹어서 되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 좋은 거는 신념. 내 딸 시집 가기 전에 안 죽는다. 그런 신념이 있어야죠.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은 환자들이 공을 차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환자가 공 차지 않고 우리 보고 공 차달라 그러면 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꾸 미리 이야기해버렸네. 그죠? 상상치료 또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환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제가 성인들한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그 3개월 동안 평가하는 아주 저용량 그리고 큰 부작용 없는 그 방법을 많은 약을 투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암대사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식이요법 암도 포도당 못 먹게 하면 지방 먹고 지방 못 먹게 하면 케톤을 먹어요. 그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식이요법 그에 따라서 식이요법도 바뀌어야 되고 대사치료 약물도 마찬가지. 환자와 의사의 생각도 이 환자가 참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반전 가서 연장전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하는 치료는 연장전으로 가기 위해서 힘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암치료는 면역계, 식단, 장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제적의 종합치료는 암의 성질이 대사적이고 정당의학과 보안의학을 모두 아우르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로 함께 가야 됩니다.
케모테라피만 그 집에서도 안 되고 자연인 치료만 그 집에서도 안 되고 다 장점을 살려서 함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GBCC 알죠? 글로벌 브레스트 캔서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서 이 대사 치료를 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GBCC 2020 프로그램 조정이 불가피하여 선생님을 연자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네, 살다 이런 꼴 당하기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주최하는 선생님들이 제 정체를 파악해버린 거죠. 뒷소문으로 듣기로는 대사치료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강의해서 되겠냐 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자,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옹콜로지 선생님들을 잘하고 친구가 있으면 한 번쯤 책을 권해주고 다 논문에 있는 이야기들 레퍼런스 다 있다 한번 봐라 라고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을 함께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꼭 함께 하는 동기가 되어주고 부탁드리고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